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에서는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불렸던 아티스트 컴퍼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래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 자체가 이 이정재 배우하고 그 정우성 배우 같은 이런 배우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배우 매니지먼트 중심의 이런 연예 기획사였습니다. 그런데 이 이정재 배우와 정우성 배우가 중심이 돼서 이 상장사인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이름을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바꾼 거죠. 그리고 이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있던 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였던 이 아티스트 컴퍼니 여기랑 합병을 해서 이름을 아티스트 컴퍼니로 바꿨습니다. 그런데 이정재 배우가 이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업체를 인수할 때 요 직전에 이 와이드 플래닛은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해놓은 것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그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이게 현물로 이제 그 풋옵션을 행사하면 채권자들이 거의 뭐 피사치 부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 우호 세력들이 이 와이드 플래닛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비약적으로 급등해 버렸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가 이걸 그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약 190억 정도 현금을 여기다 제3자 배정 유상자로 집어넣어 줬습니다. 이 말뜻은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그 현금이 사회로 유출된 게 없다는 것이죠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환사채, 기존에 발행해놨던 전환사채를 사는데 이 돈을 사용해서 일단은 뭐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 자체를 없앴습니다. 물론 이런 재무적 리스크를 없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측면도 있는데, 근데 사실 주가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것은, 그러니까 종가가 4,825원 이 정도, 5,000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거의 3만원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, 그것도 연속으로 상상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 흔치 않은 경우죠.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직전에 뭐 이정재 배우하고 한동훈 배우가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뭐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있는 사진이 공개된다든가 그 시장에서 관심을 끌 만한 이런 그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게 선행매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이 와이드 플래닛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서 이 사법경찰권 행사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다 해서 수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컴퍼니에 대해서는 항상 이 선행매매 의혹이 계속 딸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언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 이 리스크가 계속 이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의 이 의혹이,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묻어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발목을 잡힌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이 회사는 지금 계속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예전 이름으로 나오는데, 이건 예전 자료, 그 사업 보고서 작년 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오는 거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그 빅데이터 위주의 AI 기술을 이용한 그 광고 커머셜 이쪽을 원래 사업을 하던 회사입니다. 이게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라고 해서 이쪽 사업을 주로 했던 것이고, 그리고 이제 패션 브랜드 개발 및 판매하는 이 오딘 컴퍼니라는 이런 사업들이 이 안에 있었고, 여기에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, 즉 이정재 배우 쪽에 돈을 투자하고 여기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. 근데 이 온라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,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 요까지는 원래 있던 사업이고, 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 같은 이런 쪽 아티스트 컴퍼니 쪽에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온 사업이 컨텐츠 제작 배급 커머스 사업 부분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쪽 부분에서 돈을 꽤 많이 벌 가능성이 높죠. 왜냐면 기존 것은 이 소매나 이런 쪽에 이 소매 사업자들에게 이런 광고를 뿌려주고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광고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.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실적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했습니다. 하지만 이 아티스트 컴퍼니 쪽의 컨텐츠 제작과 커머스 쪽 이쪽은
꾸준히 이 시장 자체가 크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우성 배우나 이정재 배우 자체가 시장에서 셀러브리티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상품 가치가 있는 분들이고 또 여기에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에 속해 있는 배우들이 이런 이정재 배우나 그 정우성 배우가 출연하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면서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또 그 높아진 인지도를 갖고 그 커머셜 광고를 찍기 때문에 이런 쪽이 이제 배우 매니지먼트 쪽에서 수익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꾸준히 이 아티스트 컴퍼니 쪽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쪽 보시게 되면 지난해는 기존 이 와이드 플래닛 쪽 실적을 갖고 좀 한 것이고 이러한 쪽 실적 때문에도 뭐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. 왜냐면 이 와이드 플래닛 쪽이 98억 정도 매출을 했고 신규로 갖고 들어온 쪽이 한 100억 정도 했으니까 실제로 이정재 배우 쪽이나 이정재 배우 쪽이 갖고 들어온 사업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 212억 정도 매출을 했고 영업 손실은 31억이 발생했고 당기 순손실은 78억 해서 과거 와이드 플래닛 때 부실을 한꺼번에 회계적으로 다 떨어버린 거예요. 작년에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걸 빅베스라고 하는데 회계적으로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다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클린 컴퍼니로 출발하는 거죠. 이게 주인이 바뀌는 그 최대주주가 바뀌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최대주주인 이정재 배우 쪽하고 정우성 배우 이쪽이 전체 지분의 28.19%, 그다음에 특수관계인들 포함하면 그 50% 정도가 넘어가는데 5% 이상 주주들이죠. 근데 소액주주들 비율을 보면 약 45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유통이 되는 주식은 45%라고 보는 게 맞죠. 그래서 요번에 올해 들어와서 2025년 1월달에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컴퍼니를 흡수 합병하는 이런 회사 합병 공시를 했고 이 여기에 이제 반대 매매가 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시유총 때 이게 이제 완전히 좀 합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. 정기 주총가이 됐으니까요. 그리고 그러면서 요번에 아티스트 컴퍼니가 이제 매경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180억의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 매경 미디어 그룹 MBN인가요? MBN인가 하여튼 그 매경 이 미디어 그룹은 이게 일종의 이제 이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방영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아티스트 컴퍼니는 말 그대로 이런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그 극장에 상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드라마로서 이제 그 TV에 내놓을 때 MBN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그 뭐랄까 일괄 생산 체제를 다 갖췄다고 봐야 되나요? 컨텐츠 쪽에서는 이 제작부터 시작해서 상영까지 모든 것을 갖고 되는 겁니다. 그런 면에서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뭐 제2의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거의 이쪽 엔터 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거기다가 기존 아티스트 컴퍼니가 갖고 있던 사업 중에 빅데이터와 AI 그 에듀테크 쪽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미국의 AI 스타트업인 퍼블렉시티와 손잡고 AI 서비스, AI 챗봇을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이쪽을 사업화하는 걸로 특히나 이제 AI 기술을 이용한 광고 이런 또 그리고 이런 배우들을 이용한 커머셜 이런 쪽을 개발을 하려고 했고 이쪽에 실제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그 이전 모델이었던 그 와이드 플래닛 사업도 내부에서 제대로 워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2%대 그러니까 아주 야금야금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 지분이 조금씩 늘고는 있고 그다음에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그리고 서서히 보시게 되면 서서히 밑변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되는 건 그 말 그대로 아티스트 컴퍼니가 이정재 배우가 그러니까 아티스트 컴퍼니 쪽에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 중국 쪽에 이제
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가 직접 넘어가서 중국의 이런 연예기획사들과 만나서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부분이 이게 그 취재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아티스트 컴퍼니의 배우들이나 이런 그 드라마, 영화 이런 작품들이 중국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죠. 그런 면에서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 이 배우들이 중국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나름대로 그 배우들이 직접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수도 있고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이 배우 자체가 수익원이 되는 그런 배우 매니지먼트 쪽에서 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, 또 특히 이정재 배우나 뭐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중국에서의 광고는 우리나라에서의 광고보다 훨씬 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점도 또 수익으로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티스트 컴퍼니의 이런 그 이정재 배우가 이번 6월달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6월달에 오픈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도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정재 배우의 이런 오징어 게임 시즌 3 그 주인공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 아티스트 컴퍼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5월달부터는 아티스트 컴퍼니도 이 컨텐츠들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주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